네, 안녕하세요. JB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어제 나스닥 시황에 대해 설명드리면서 증시가 왜 이렇게까지 대폭락을 했는지, 사실 막 그렇게 치명적인 요인이 있었던 건 아닌데 주가는 엄청 치명적으로 하락을 했죠. 그래서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고요. 개별 기업 소식으로는 테슬라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멤버십 회원분들께 한 가지 공지사항 미리 전해드리자면요. 저는 오늘 밤에 멤버십 게시물을 11시 20분에서 30분 사이에 올리도록 할 테니까요. 평소 저의 실시간 장중시황 분석과 매수 매도를 참고하고 계신 멤버십 회원분들은 해당 시간에 멤버십 커뮤니티 게시판을 잘 확인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영상 내용 시작하겠습니다. 어제는 시장이 너무나도 심하게 대폭락을 하며 끝이 났는데요. 일단 프리장 시작부터 분위기가 좋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이렇게까지 대참사가 벌어질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뭐 9월이 원래 역사적으로 안 좋다고 하니까 9월의 첫 거래일부터 좀 안 좋게 시작하나 보다 정도로 생각을 하셨을 텐데요. 근데 이때도 약간 불안했던 부분이 뭐가 있었냐면요. 채권의 매수세가 엄청 몰리더라고요. 아직 지표가 나오기도 전이었는데 채권 가격이 매우 강하게 상승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걸 보고 안전자산인 채권으로 저렇게 돈이 몰리는 걸 보면 주식시장의 경계심리가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태구나, 약간 쎄하다는 느낌을 좀 받긴 했었는데요. 아무튼 이런 상황에 일단 1차적으로 시장에 충격을 준 건 S&P 글로벌에서 발표한 8월 제조업 PMI였습니다. 이 수치가 전월 대비 많이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시장이 하락폭을 크게 키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불안한 기운이 감도는 상황 속에서 15분 뒤에 어제의 메인 이벤트였던 ISM 제조업 PMI 수치가 발표됐는데요. 이 수치가 나오고 나서 시장이 또 한 차례 크게 충격을 받으면서 결국 어제 걷잡을 수 없이 대폭락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이번 ISM 제조업 PMI가 이렇게까지 대폭락을 이끌어낼 수치는 아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첫 번째로는 제조업이 지금 안 좋다는 게 하루 이틀 나온 얘기도 아니기도 했고요. 또 이번에 보면 PMI 수치가 예상치보다 약간 하회하긴 했지만 0.3 정도 아주 약하게 하회했을 뿐이었고, 오히려 전월에 비해선 반등하는 모습도 확인이 됐거든요. 고용지수도 심지어 증가했고요. 그리고 보고서 안에 산업별 코멘트를 보면요. 참고로 이 코멘트들은 실제 해당 분야 종사자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만든 코멘트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아무튼 나스닥 증시에 영향을 끼칠 만한 산업군의 코멘트도 나름 괜찮게 나왔습니다. 일단 컴퓨터와 전자제품 부문에서는 전체적으로 사업 전망이 양호하고 하반기에는 전자제품 경기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했고요. 기계 부문에서는 신규 주문이 부진하긴 하지만 문의는 증가하고 있고, 또 고객사들이 장비 구매를 위한 자금은 다 승인이 됐는데 올해 4분기까지는 프로젝트를 유예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게 의미하는 건 이제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 업종별로 분위기가 달라지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를 하려는 측면으로 보이고요. 아무튼 2025년까지는 수주 잔고가 증가하면서 대통령 선거가 끝난 연말에는 좋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들으면 느껴지시겠지만 막 그렇게 경기 침체를 과하게 걱정하면서 주가가 이렇게까지 폭락할 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근데 이제 이건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 시장을 길게 바라보는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자 희망사항일 뿐일 수 있죠. 다소 이해하기 힘들지만 어쨌든 주가는 대폭락을 했고, 이렇게 대폭락을 일으킨 요인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그냥 불확실성 그 자체가 싫었던 겁니다. PMI 수치도 예상치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 결과가 나왔지만 그냥 이번 주 금요일 고용보고서 발표를 앞둔 상황에서 어쨌든 50 이하의 수치가 다시 한번 확인이 됐고, 제조업 업황이 살아나는 기미가 살짝 보인다곤 하지만 여전히 안 좋은 상황에 훨씬 더 가깝기 때문에 이로 인한 고용 쇼크를 걱정한 부분이 있었을 수 있고요. 또 업계 관계자들의 코멘트에서도 확인이 됐지만 대선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회사들이 프로젝트를 미루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안 좋게 받아들였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분간은 새로운 프로젝트 착수가 많이 줄어들 테니까 고용도 그만큼 악화될 확률이 있고 경기도 더 둔화할 수 있겠구나 라는 심리가 퍼진 부분이 있었을 것 같고요. 또 다른 이유로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의 공포가 다시 한번 시장을 덮쳤을 수 있습니다. 어제 어떤 소식이 들려왔냐면요. 일본은행의 우에다 가즈오 총재가 경제재정자문회의에 참석해서 물가 전망이 실현된다면 정책금리를 계속 인상하고 금융 완화 정도를 조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거든요. 물론 이건 보기에 따라서는 그냥 일본은행 총재 입장에서 당연히 해야 할 소리를 한 거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게 또 시장의 분위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는 원래 온갖 핑계를 다 갖다 붙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난달 시장을 대폭락으로 몰아넣었던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을 다시 한번 자극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또 한 가지 이유를 뽑자면 바로 애플입니다. 애플의 최근 흐름이 굉장히 좋았어요. 시장이 하락하든 상승하든 신경 안 쓰고 그냥 우직하게 계속 본인 갈 길 가면서 쭉 좋게 상승을 했었는데요. 또 월가에서도 계속 좋은 의견만 내기도 했었고요. 근데 어제 중국의 화웨이가 애플이 아이폰 신제품을 선보이는 9월 9일 바로 그 다음날 신제품 출시를 하겠다고 밝혔고요. 또 블룸버그에서 갑자기 애플 흔들기에 들어갔던 게 애플이 지금까지 신제품 출시를 한 17일 중 12일이 하락했다는 통계를 발표한 거예요. 그래서 어제 가뜩이나 투심이 매우 약해졌던 상황에 시총 1위 기업인 애플까지 아주 오랜만에 좀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고, 물론 뭐 무너졌다고 해도 반도체 기업들 하락한 거 마냥 그렇게 많이 하락한 건 아닙니다. 그냥 이제 애플 치고 좀 많이 빠졌다는 거예요. 아무튼 최근 시장에 무슨 일이 있어도 잘 버티던 애플까지 못 버티고 무너지니까 순식간에 알고리즘 매매도 안 좋은 쪽으로 작동을 하면서 시장을 끌어내리는데 한몫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테슬라가 생각보다 매우 잘 버텨줬는데요. 장 초반에는 그 안 좋았던 시장 분위기 속에서도 혼자서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요. 물론 이제 장 막판으로 갈수록 시장 분위기가 더 악화되니까 테슬라도 못 버티고 하락으로 마무리하긴 했지만 꽤 선방했습니다. 이게 왜 가능했냐면요. 테슬라가 호재 소식이 전해진 게 좀 있었어요. 일단 8월에 중국 내 차량 판매량이 올해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또 2025년 말에 중국에서 6인승 모델 Y를 생산할 예정이라는 루머가 전해진 거예요. 테슬라 차이나 측에서는 이 소문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바로 내긴 했는데요. 근데 이게 제가 며칠 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말씀을 드렸었지만 그때도 이런 비슷한 루머가 한번 나왔을 때 테슬라 측에서는 부인하는 이런 패턴이 똑같이 보였었거든요. 그때 한 차례 이런 일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6인승 모델 Y 썰이 나왔다는 건 확실히 이건 단순히 루머로 치부하기에는 좀 힘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한 기대 심리도 어제 좀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또 테슬라가 이번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진행하면서 ASS라는 스마트 소환 기능을 출시했습니다. 로보택시 이벤트를 앞둔 상황에서 이벤트에 대한 기대감을 증폭시킬 수 있는 업데이트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어제 시황은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밤에 멤버십 게시물을 11시 20분에서 30분 사이에 올리도록 할 테니까요. 평소 저의 실시간 장중시황 분석과 매수 매도로 참고하고 계신 멤버십 회원분들은 해당 시간에 멤버십 커뮤니티 게시판을 잘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구독자분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멤버십 회원분들은 오늘 밤에 미국장 시작하면 그때 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